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의 암살 사건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백승훈 한국 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속보가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2발을 발사했는데 해상에 떨어졌다, 이런 속보가 있는데 이게 아직 이스라엘이 공격 전에 하마스가 먼저 움직인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란이 언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2발 발사한 것은 이제 까셈 여단에서 자기네들이 텔아비브를 겨냥해서 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이란의 대규모 공격의 전조로서 쏜 건지 아니면 그 하마스가 진짜 방위 태세가 잘 작동하는지 간을 보기 위해서 쏜 건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2발 갖고 지금 M90이라고 하는 그 대전차 그 로켓을 쐈다고 하는데 이 미사일을 갖고 공격했던 것 갖고는 이란이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공격이 될 거라고 이제 폭스뉴스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티샤 아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게 그들의 성전이 무너진 날이기 때문에 이때 이란이 공격을 하면 가장 치욕스러운 날에 공격을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그 호사가들이나 그 폭스뉴스에서는 이때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맞습니다. 정도 되는 기간이군요. 기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군사작전의 기본은 그 방첩 보안입니다. 자기네들이 언제 공격하겠다라는 것이 다 밝혀지면 그만큼의 공격 효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이스라엘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도 3군 사령관이 와서 지금 다 한번 순방하고 갔고 지금 아브라함 링컨 그 항모가 여기 배치가 됐고 지금 와서 있고 그다음에 핵잠수함들도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격을 지금 한다?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귀해 봐야 되는 게 4월 8일 그러니까 올해 4월 8일이죠. 그때 이란이 그 라마단 기간 때 자기네들이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영사관이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미국의 유수 방송에서는 아마 라마단 기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인 권능의 밤 날 때 이란이 공격할 거다고 막 떠들었죠. 근데 그때 이란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드는 12일, 13일 사이가 될 거다, 15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란의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이미 다 지금 공격하는 날짜나 시기가 다 한 상황에서는 좀 낮은 상황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공격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는 그런 얘기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다 국제사회가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 자제해달라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일축했는데 이란의 입장은 뭡니까? 이란의 그 입장은 간단합니다. 그 외교부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것은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복이 더 큰 확전으로,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복수의 그 관계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발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제한된 수준의 공격.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했다. 그러나 확전 가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수준의 공격을 지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1인자인 하니에가 암살당한 이후 지금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계속 공격한다 이렇게 경고만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의도된 심리적인 전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큰 그 지렛대를 얻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니에가 암살되고 나서 그 OIC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 카운슬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심지어 사우디에서 개최가 됐거든요. 이란이 여러 달라에서 사우디가 개최를 해서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크라임이다, 범죄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의 그 자치권이 심하게 훼손된 그런 행위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쪽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후원하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지지를 한 나왔거든요. 거죠. 지지를 하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외교적 레버리지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금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됐는데 우리가 다 개혁주의자라고 알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확전이 되고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럼 유럽 연합과 아니면 그 상호 그 경제 제재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치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외교적으로 우위에 서 있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란 측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내부 정세도 좀 복잡하네요, 이란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군의 경계 태세를 높였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총리와 국방장관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 군사 작전은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고 목표도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하면 안 된다. 이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 그 네타냐후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제 공격도 하겠다. 우리가.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리고 우리는 3면 전쟁도 치를 수 있다. 3면이 뭐냐면 레바논 헤즈볼라와 남부에는 예멘 후티, 그다음에 이란과 그 3면으로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장성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갈란트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중동전에서도 이스라엘이 초반에 크게 밀렸는데 그게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그 골란공까지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영토가 늘어나니까 방어선이 늘어지면서 이집트군이 쉽게 그 방어선을 뚫고 처음에 그 승리를 이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3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장성 출신으로선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고 자꾸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는 옳지 않은 그 군사 작전이다라고 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불안한 중동 정세가 미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원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국의 대선에 그 외교 정책은 별로 그거는 영향을 안 끼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우리가 유명하고 정권을 잡았던 이유가 외교통으로서 외교적으로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확전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냉전 이후에 미국이 그 입안했던 대중동 정책 3개가 바이든 행정부 때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권의 무능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상당히 미국 대선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지금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중동 리스크 고조에 국제 유가도 지금 치솟고 있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